그 팀을 나누고 한국 사람도 끼리끼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안 돼. 꼭 뭐 명품 가방 매야 되고 왕따 문제도 엄청 남 의식하고 그런 거 모든 게 다 이 하나로 다 정리가 됩니다. 하나 둘 원투. 안녕하세요. 이탈리아에 8년째 거주하고 있는 베니스 세바입니다. 정말 반갑고요. 제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 이유는 영상을 보니까 표정 관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특히나 눈이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선글라스를 좀 끼고 싶네요. 근데 좀 특이한 걸 좀 발견했어요. 저 얼마 전에 그 터키 영상을 올렸는데 터키 영상은 그거 하나 올리는데 솔직히 한 4일 정도 걸렸습니다. 4일 동안 정말 끙끙 앓으면서 만들었어요. 그리고 터키 가서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영상 찍고 그랬는데 그거는요 뭐 한 1000명 볼까 말까? 어제 찍은 영상은요 그냥 마이크 대고 이야기한 건데 하루 만에 그냥 800명이 봤어요. 저는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? 막 그런 생각? 그러니까 마이크 하나 딱 들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시청자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걸로 좀 가다가 또 가끔씩 또 시네마틱한 영상도 좀 만들고 그러도록 할게요. 자, 이번 주제는 뭐냐면요.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남 의식 많이 하고 막 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꼭 뭐 명품 가방 매야 되고 뭐 좀 있어 보여야 되고 학벌 따지고 뭐 누가 뭐 잘 됐다 그러면 막 질투하고 왜 그럴까?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안 돼. 한국 사람들 안 돼. 이런 생각 할 거예요. 근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실 정작 본인도 그렇거든요.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. 저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사람들 눈치 좀 보이고 남 시선 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. 왜? 그 이유가 뭘까?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공감되면 그래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 안 되면 정말 정 안 되면 싫어요 눌러주세요. 자, 그리고요 제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과학적인 증거라든가 학술적인 뭐 자료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오로지 제 생각과 저의 관찰에서 나온 겁니다. 그 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.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는 이유가 뭘까? 저는 외국에 살고 있죠.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을 멀리서 바라보잖아요. 그게 다 보여요. 안에서 아웅다웅 하고 있으면 그게 서로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근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한국이 이래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, 이게 보여요. 한국 사람도 끼리끼리 있잖아요.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막 그 팀을 나누고 왕따 문제도 엄청 심하죠. 남 의식하고 그런 거 모든 게 다 이 하나로 다 정리가 됩니다. 그냥 이 이유예요.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이걸 갖고 있어요. 그것도 좀 많이. 그게 뭐냐고요? 바로 산이에요. 외국을 나가잖아요. 생각보다 우리나라만큼 산이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. 저는 뭐 아프리카도 있었고요. 아프리카에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필리핀에 한 3개월 정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탈리아에 10년 살았고요. 그리고 뭐 중국도 여행해봤고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여행해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산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잘 없습니다.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보통 4분의 3이 산지라고 그러죠. 4분의 3이 산지면요 75%가 산이라는 거예요.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75%가 산이라면 산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.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농경 생활을 했습니다.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반농사도 아니야. 되게 신기한 게 그 땅에서 논농사를 지었어요. 이게 사실 정말 아이러니한 거거든요. 논농사를 지으려면요 이 논농사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절대 혼자서 있는 어떤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집단주의가 엄청 심해요. 근데 논농사를 혼자 할 수가 없죠. 근데 시기가 비슷합니다. 그게 뭐냐면 모내기 시기라는 게 있어요. 그때 빨리 모내기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 논에 누가 도와줄 건가? 내 논을 어디까지 사람들이 도와줄까? 그러니까 뭐냐면 사촌, 팔촌 다 해가지고 했지만 이웃 사촌이 필요하다고요. 그래서 이웃 사촌들이 도와주는데 이웃이 생각보다 많잖아요. 그러면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 경계가 정확히 있어야지만 내 논을 도와줄 사람이 딱 정확히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.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내 편이 생기는 겁니다. 이 사람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빨리 분간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딱 봤을 때요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. 만약에 10명이 있죠. 한국 사람이요. 그러면 3명 그리고 1명 왕따 시키는 게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내 편이 있는 게 마음이 가장 편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
모내기 시간에 내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모내기를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요, 그거 정말 끔찍합니다. 그러면 그 논농사, 그 농사요, 완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에, 나를 왕따시키는 경우에는 내가 굶어 죽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이건 제 생각입니다, 참고로. 자, 그러면 왕따는 왜 생길까? 뭘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뭘 잘못하게 됐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논농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아니면 어떤 자기들끼리 규율이 있었는데 그 규율 안에서 사람들이 뭐 어쩌다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뭐 우리가 농약을 칠 때는 이 제품으로 꼭 해야 되고 이 정도의 농약만 딱 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긴 겁니다.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완전 왕따시켜 버리죠. 더 이상 생존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혼자서 농사를 할 수 없죠.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. 왕따를 당하기 싫으면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겁니다. 그래, 왕따를 안 당하는 건 좋아요. 그럼 왕따를 만약에 당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? 바로 이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. 그리고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산은 거기서 뭔가 어떤 걸 먹고 살고 그게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됩니다.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산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떤 있을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뭐 무슨 TV도 나오더만 있잖아요. 뭐 나는 산인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누군가가 눈밖에 나면 그게 왕따가 당해지죠. 어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겠죠. 어른들이 하는 어떤 그 모습을 애들이 베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면서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 친구를 아예 학업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되죠. 저는 그 어른들의 그 생활 간섭이 그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왜 사람들은 어떤 트렌드를 너무 따라하려고 그럴까? 우리가 지금 산 안에 살고 있죠. 자, 산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. 그러면 산을 제외하고 30% 땅 안에 인구 밀도 엄청 조밀조밀하게 살아갑니다.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가봤는데 아프리카는요, 이 초원이 엄청 넓어요.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있어도요,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저 초원이 보여요. 왜? 시야가 너무 넓거든요. 근데 산이 다 가로막혀 있으면요, 사람이 이 시야가 상당히 좁아져요. 이렇게 좁아진다고요, 이렇게. 그래서 사람밖에 안 보여요. 뒤가 보입니까? 잘 안 보이잖아요. 이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. 한국 사람의 시야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만 자꾸 보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오지랖이 정말 넓죠.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니까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걸 사게 되면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. 자꾸 눈에 밟히고. 그 어떤 친구가 롱패딩을 사면 이 롱패딩이 되게 따뜻하게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. 그러면 내 아들 딸도 이거 입혀야 되는 거고요. 제 아들 딸도 입혀야 되는 거예요. 왜? 자꾸 눈에 밟히거든. 산 아래에서 계속 사람만 보고 사니까 그게 자꾸 밟히는 거예요. 산에서 혼자 살아봐요. 롱패딩 입으면 뭔 상관이에요, 이게. 누가 다른 행동을 하면 상당히 불안해요. 불편하고요. 왜? 산 아래에서 맨날 사람을 보고 사는데 이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게 뭔가가 보이죠. 그러면 왠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묻어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를 상당히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명품도 똑같습니다. 명품. 누가 가방 내면요,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요, 이 땅 말고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땅으로 다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얼마나 누가 가졌냐 그 자체가요 다 보입니다.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뭐냐면 땅으로 먹고 사는 이 사회에서 땅을 더 넓힌다는 것 자체는요, 갑자기 나보다 더 생산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. 그게 상당히 불편할 수 있죠. 자, 그리고요, 명품도요, 누가 가방을 되게 좋은 걸 메고 있으면 저기 멀리 잘 안 보이는 사람이면요, 뭐 매든 뭔 상관이에요.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진짜 높아요. 그 외국에서는요, 사람이 어디 사는지 저기 멀리 살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가방을 메든 뭘 내 알 바 아니에요.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자, 그리고 여기로 인해서 이 어떤 결혼 문화도 똑같아요. 결혼 문화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.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, 생각보다. 특히나 이탈리아라는 나라는,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저희 결혼을 했잖아요. 결혼하니까 뭐 제가 뭐 나중에 뭐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한국같이 막무지간으로 그냥 떼거리로 그렇게 초대 안 해요. 그냥 아는 사람들 청첩자 거의 다 보내잖아요. 다 보내고 나서 그냥 뷔페 먹이고 사진 찍고, 그리고 사진도 안 찍어요, 사실. 그냥 저기 뭐 부조금 냈나 안 냈나 그것만 확인하잖아요. 그죠? 저는 좀 웃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조금씩 계속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. 근데 이 문화가 저는 농경에서 왔다고 생각해요. 이 농경 문화에서
그러니까 내 돈을 좀 같이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보험 같은 존재 있죠.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결혼식 할 때 어떤 동네 잔치를 크게 벌여가지고 일단 다 초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나의 팀, 나의 편,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편 가지고 뭔가 내 영역을 보여주고 그런 게 한국 사람한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.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결혼의 본질보다는요, 내 편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, 결혼이. 그래서 사람을 완전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많이 초대하잖아요. 그죠? 엄청 초대하더라고. 근데 또 막 초대하면 귀찮아하고 초대 안 하면 섭섭해한다.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, 나는. 그러면 이 문제점을 계속 얘기했어요. 그 사람이 뭐 공감했다 그래요.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입니다. 뭘까요? 한국 사람의 오지랖은 어떻게 없어질까? 가장 좋은 방법은요, 대한민국의 산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평지로 다 만들어버리면요, 거기 사람들이 다 인구 밀도도 그렇게 또 높아지지 않을 거고, 그리고 시야도 좀 넓어질 거고, 사람들이 그 땅 때문에 뭔가 막 그러지 않을 거고,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. 그러면 평지로 다 만들고 나서 한 100년 뒤에는요, 괜찮아질 거예요. 근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. 불가능한 거. 산을 어떻게 다 깎아요?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지, 산 때문에 그렇다. 산 아래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뭐 내 마음이 바뀌어요? 그 불편한 마음이 바뀝니까? 야,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우리가 좀 평지를 많이 보는,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. 전 제 생각에는 이 시야를 남을 보지 않고요, 자기의 거울을 보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.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, 모임 같은 거 좀 줄이세요. 아니, 좀 한국 사람들 좀 모임 같은 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. 뭐 무슨 모임 하면서 맨날 모이잖아요. 가족들과 좀 모임을 가지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가족들에게 좀 더 시선을 좀 가지고, 좀 남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좀 만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이건 내 생각인가? 해결책 딴 거 없어요. 여러분의 산 그거 없애세요. 그 테두리 없애고, 뭐 사람이 많이 있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, 한국 사람들. 저도 똑같아요.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. 사실 뭐 제가 뭐 제 얼굴에 뭐 침 뱉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. 그냥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, 내 안에 산을 좀 없애야 돼요. 내 안에 산을. 이 해외에 나와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초원에 살아도요, 저는 거의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저는 아프리카에 있었어요. 아프리카 한 1년 있었습니다. 한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랬었어요. 똑같아요. 다를 거 없습니다. 한국 사람들 똑같아요. 왜 똑같을까요? 아프리카 초원에 있어도요, 그 초원 안에서 자기만의 산을 만듭니다. 아니, 그냥 한국에 있는 산을요, 그냥 아프리카 초원에 그대로 가져와요, 그냥.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요, 그냥. 별반 차이 없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산 하루빨리 없애길 바랍니다. 그 모임 같은 거 좀 줄이세요.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?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베니스 세바였습니다.